이재명 본인이나 이 대통령실의 오만함, 이런 대통령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권한 남용에 대한 얘기가 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했던 면이 전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뭐 정권 핵심자들은 건드리지만 부처 공무원들은 안 건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위원회가 청와대에 당시 인종수 비서실장이 위원장하면서 각 부처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 때의 핵심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들도 보면은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곳에도 보면은 뭐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든지 등등등 해서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인민위원회들이 막 구성이 돼서 당시에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다 쓰고 KBS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강규영 이사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학교까지 가서 뭐 시위를 하고 린치를 했죠. 이제 그 버카를 탈탈탈 틀어서 가지고 김밥 먹은 같지도 문제 삼아서 결국은 1,000원짜리 김밥이 문제돼서. 그런데 결국은 강경 이사라든지 고대영 또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소송을 통해서 당시에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 이제 똑같은 이제 수단을 지금 이제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40명으로 적폐청산 시즌2와 같은 똑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그 처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들을 좀 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어떤 내용이냐.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하지 않습니까? 이례진 씨, 어떻게 보면 그 서해 공무원의 그 친형이, 그 유족들이 진짜 피를 토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거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걸리고 있는 사람들을 서욱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박지원 당시 또 국정원장도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재판 받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판의 전제 조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결국은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도 이인 대표와 같이 미국에도 가고 했지만 저 사실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사망당한 것을 북한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을 은폐했던, 분명히 정말 엄청난 어떤 그 범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감사를 통해서 지금은 진실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걸 갖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실정을 다 감사해서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 밝혀낸 과정을 왜 또 감사를 하냐고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 맺어가지고 왜 북측에 있는 GP들 다 폭파했는데 얼마나 잘 폭파했는지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부실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뭐 9.19 군사합의 뭐 완전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 정부 때 바로 북한이 GP 다 재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조사한 사람들 감사해야죠. 그 감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 내용을 또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내내 어떤 박근혜 정부 말이었죠. 그 사드 배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내내 사드 배치는 해놨는데 거기에 보급이 못 돼서 헬기로 막 보급 물자가 보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걸 감사한 행위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드 배치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사드 배치가 정말 엄청나게 지연이 됐고, 지연이 된 어떤 기본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를 계속해서 늦춰 왔습니다. 2016년도에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특히 북한의 어떤 그 이제 그 공격을 대비해서 적어도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억나시겠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드로 인해서 참외가 썩는다는 둥 하면서 뭐 전자포에 튀겨진다든지 뭔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대 어떤 시위를 했고 선동을 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드 배치를 계속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계속해서 지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는데 이 사안을 두고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이제 바뀌면서 감사를 해보니까 고의적으로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위원회 구성도 늦추고 계속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예. 이것으로 인해서 관련된 당사자들이 당시에 이제 책임을 지기도 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또 감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드 배치가 늦어지고 또 환경영향 평가 자체를 지연을 시킨 게 그건 확실한 어떤 팩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무엇을 또 감사한다는 거죠? 아니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렇게 되면 감사원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못해요. 아니 정권 바뀌면은 내가 감사한 내용을 갖고 내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게 감사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가 참 지금 걱정스러운 게 저도 공무생활 오래 했지만 지금 모든 부처의 정부의 공무원들이 대형 국책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은 대형 국책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성진이 빠르고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 국책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부서에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좀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굴러가는 거죠. 특히 우파 정부 때에는 이런 어떤 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사안 몇 가지는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중요한 어떤 그 중앙부처의 국책 사업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좌파 정부가 딱 들어서면 정말 거의 전 부처에 대한 어떤 감사를 보복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책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국가적인 불행이죠. 예,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보훈부에서도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훈부에서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내일부터 이제 감사 시작을 해가지고 30일까지 감사를 아주 탈탈 털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유가 있다면 김영석 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형식적으로는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만 독립기념관 사유화라든지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이 안 됩니다. 뿐이죠. 정말 업무 추진비 법화의 가장 큰 잘못 쓴 정점은 이재명과 그리고 김혜경이 하도 과일을 많이 사니까 거의 뭐 코끼리 키우냐 이런 어떤 비아냥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자 결국은 이런 어떤 국가 기관장들이 결국은 물러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된 국가기관장들이 물러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탈탈탈 틀어서 쫓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석 독립기관장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저희는 국가 국방부 홍보원장 또 그다음에 KTV의 또 이현우 원장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5월 달에 스스로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도 굳이 사퇴를 막고 감사를 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를 하고 해서 며칠 전에 또 직위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나가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협성 그런 어떤 요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은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정도로 그러셨어요. 너무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왜 빨리 그 기관장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특히 사실상 막판에 알박기 하다시피 한 기관장을 바꾸지 않느냐 하는 어떤 비판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장이 임기를 좀 지키고자 좀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정말 국가기관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신기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쫓아내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 나는 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온갖 모욕 주기 뭐 빵진숙이니 뭐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사람을 모욕을 주고 나서요. 결국에는 방통위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가지 않으니까 예. 법을 개정해서 방송통신이 아니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란 사실상 똑같아요. 이름도 비슷하고 간판만 기능도 바꿨어요. 예, 비슷한데 결국은 법을 바꿈으로써 결국은 쫓아내기 위해서 위인 설관 즉 사람을 특별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인 폐간이죠. 예. 특정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버린 그런 어떤 꼴인데 앞으로도 이런 어떤 국가 기관장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계속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좀 싸우는 것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가 기관장의 어떻게 보면 좀 도리가 아니냐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 당시에 정말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이요. 파기자판으로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아마 대법원의 조희대 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도 설마 이렇게 아무리 뭐 극악무도한 좌파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흔들고 상권 분립을 위협할 줄 아마 몰랐을 건데 지금은 아마 예.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이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5가지 사유 권한 남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은요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어쩌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써야지 그 권한을 갖고 자기의 어떤 정적, 전 정부를 공격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하나 또 탄핵 쓸 만한 사유가 지금 또 있어요. 권한남용 사유. 뭐냐면 바로 아니 인사를 하려면 그래 뭐 전 정부 사람은 몰아냈으면 거기다가 제대로 된 사람을 좀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유엔 대사에다가 자기가 공직선거법 재판받았을 때 그때 대법원에서 권순일을 살려주지 않았으면은 진짜 정치 생명 끝날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의 재판을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자기 사시 동기예요. 차지훈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유엔 대사라는 곳이 어떤 자리인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역대 대사님들의 그 재임 기관과 주요 경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외무부 차관, 국무총리, 외무부 장관, 뭐 외무본부 대사 다 차관 아니면은 다 외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들이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님도 계시네요. 단 한 분도 외교부와 관련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훈 변호사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한 거 외에 무슨 경력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도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 대사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의욕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저도 뭐 몇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엔 대사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외교부 대사였던 서열로 봐서 소위 말해서 4대 강국 즉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강국 대사와 동급인 대사입니다. 그만큼 유엔 대사가 중요한데 왜 유엔 대사가 중요하냐면 유엔에서 각종 어떤 국제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그런 어떤 국제 결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대사보다도 굉장히 네트워크도 넓어야 되고 또 국제 관련된 흐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영어를 잘 뭐 해야 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공무원 대사 중에서도 아주 고참 대사 그리고 핵심 부서를 모두 다 거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외교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 외교라는 외자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재명 사시 동기 변호사가 왔다?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관직을 그냥
뭐 변호할 때 뭐 좀 돈을 적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선심 쓰듯이 뭐 전리품 하나 준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 꼴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정말 한심하다 못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에도 뭐 이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재명 어떤 그 변호와 관련된 사람 또 쌍방울 관련된 사람 또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하고 지금 이제 공직에 들어간 사람이 거의 한 10명이 지금 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이번에 주 유엔 대사로 자기의 어떤 재판 관련된 차지훈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정말 잘못된 임명이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수명을 단축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될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아주 뚝뚝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만 보도한다면 언론들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만 보도한다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자, 참 이 언론들이 참 중요한데요. 언론이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요즘 계속 내놓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관련 보도 마지막으로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가운데 4명은 극우다. 극우 성향이 일본 민주당의 거의 2배나 되더라.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아니 이런 쓸데없는 여론조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뭐 극우라는 어떤 게 정치학적으로 기존의 우측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기존의 헌법 질서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바꿔보자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런 어떤 정치학적인 데피니션으로 극우라고 할 만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위할 때도 보면은 우리 우파 보수 진영에는 진짜 어떤 관련된 어떤 규정을 뭐 철저하게 지키면서 시위를 하는데 반해서 좌파 진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극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전농 같은 경우 그렇게 트랙터를 몰고 당시에 한남동에 쳐들어가려고 경찰들과 막 싸워가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경찰도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또 탄핵 전국에서는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단체들이 엄연히 불법적으로 저기 광화문 앞에 거의 뭐 피난민처럼 텐트를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면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건데 과연 우파 보수 진영에서 항의 집회를 하더라도 과연 그런 식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는데 이랬던 상황에서 국힘 지지층 중에서 뭐 10명 중에 4명이 극우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프레이밍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저께 미국의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이제 암살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찰리 커크 암살 이후에 전 세계 흐름이 정말 굉장히 우경화, 우파 보수화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당연하죠. 미국에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제디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특히 또 마크 루비오 같은 경우는 찰리 커크를 극우라고 표현한 외국인들 뭐 600몇 명을 찾아내서 비자 취소를 지금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당연한데 저는 유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도요? 왜냐하면 런던에서 찰리 커크 추모 집회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아니 저는 미국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영국에서 런던에서 그렇게 대규모 사람들이 모인 걸 본 적이 없는데 찰리 커크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각국에서도 추모 인파가 엄청난데 이 상황으로 봐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 우파 보수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 극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지금 현재 전 세계 흐름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좌파 갈라파고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현재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이고 참. 야, 댓글창에 지금 너무 다들 막 열불이 나신다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좀 써주시는데요. 예, 그 심정 제가 진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또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 탄핵 사유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상황들
심지어 문영배 헌법재판관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께 쭉 논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